그레디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디언트는 구 인터파크입니다. 그레디언트는 작년 말 기준했을 때 순자산 가치가 8천억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 시가총액은 2천억대에 불과합니다. 그레디언트는 정석 케미칼을 통해 가지고 전고체 소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가장 초저가 전기차가 나트륨 전기차입니다. 최근에 개발이 돼가지고 금년 초에 상용화가 됐습니다. 독일의 팍스바겐이 대주주인 중국에서 전기차가 출시되었습니다. 국내 내수 및 남미 지역의 수출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LFP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NCM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차량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비싼 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고 또 화재에 안전합니다. 충전도 굉장히 빠르죠. 이러기 때문에 삼성 LCD에서는 2027년도에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비싸지만은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꿈의 배터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가 금년에 인기가 많이 사그라진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충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추웠을 때 어떤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차량 화재라든지 폭발에 대한 어떤 위험성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그렇다면 향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초기 고급차에 장착될 것으로 보이고 ESS 서버라든지 전기 항공기, 군수, 전기 선박, 전동공구,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밸류 체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는 이제 그 정석 케미칼이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네이크 머티리얼즈 정석 케미칼에서 생산하고 있죠. 전고체 시장 전망을 보겠습니다. 2030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전고체 전지 중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생산량은 43기가와트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3기가와트시는 이제 우리가 보면 43만 대의 전고체 전기차가 들어가는 양입니다. 즉 이제 황화리튬으로 보면은 15,050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kWh가 이제 그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이제 그 전고체 전지인데 35kg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43만 대의 전고체 전기차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황화 리튬은 15,050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석 케미칼에서는 2027년도까지 500톤을 이제 양산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제 바닥 공사가 끝나고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전고체 전지 가격은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3배에서 5배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제 10배 정도 되지만은 2027년도, 2026년도 가면은 리튬이온 전지의 3배에서 5배 정도 되기 때문에 고급차에는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꿈의 배터리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황화물기가 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크게 이제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부장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만은 현재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황화물계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그 자체로 이제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분리막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분리막이 필요 없죠.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이나 외부 충격에 대한 누액 위험도 없습니다. 폭발이라든지 화재 위험이 적죠. 고체 전해를 사용한다고 해서 에너지 밀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리막이 필요가 없고 또 안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양극재를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2030년도에 가면은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화 리튬은 전고체 배터리 단계에서 고체 전지로 쓰이지만은 기존 이제 NCM 계열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산의 리튬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네이클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정석 케미칼이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예타가 통과됐죠. 그 약 국비가 이제 820억 민간 비용 해가지고 총 1172억 3천만 원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타당성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향후에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기업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계획을 보면은 가장 빠른 게 이제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파일럿 생산 라인 S라인을 이제 구축을 완료했고 2027년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3개가 불과합니다. 이제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네이크 머티리얼즈는 상당히 시가총액이 2조 이상 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명을 받았죠. 정석 케미칼은 비상장이다 보니까 지분을 가진 그레이던트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에는 약 43기가와트시 규모의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황화리튬은 2030년도에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의하면은 15,000톤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화리튬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즉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양극재에 들어갑니다. 리튬황 배터리로 리튬황이 들어가죠.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높은 출력, 또 외부 온도에 상관없는 안정성 성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년에 굉장히 추웠죠. 겨울이. 그리고 굉장히 이제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는 이제 차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00km 이상 갈 수 있다고 그러면 한 번 충전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에 또 폭발이라든지 화재 위험이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현재 이제 그 NCM 배터리에는 약 140달러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근데 이제 전해질 고체율은 약 1000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7배, 8배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쌉니다. 황화리튬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양산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부 이제 데모 형태, 즉 이제 실험실 단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킬로그램당 800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이 되고 규모 경제가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을 보입니다. 현재 이제 그 배터리 소재별 가격 변화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재 고체 전열이 한 7배, 8배 비싸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은 증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빠질 것을 보이고 결국은 이제 2030년대, 2035년 된다고 그러면은 규모 경제와 공정 개선으로 가격이 계속 빠질 것을 본다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액체 전해액은 사용이 이제 중지되고 줄어들겠죠. 중지되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고체 전해액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석 케미칼에서는 이제 습식 해오레오, 습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2027년 이전에 500톤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25억을 투자 목표하죠. 현재 에코프로 비행과 솔리드 파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화리프트 업체를 보면은 네이크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이크 머티리얼 자회사죠. 여기서는 120톤을 금년에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5월 달에 완공이 되면 40톤이 됩니다. 정색 케미칼은 현재 이제 데모 형태로 1차와 2차 공장이 완공이 됐는데 2027년도까지 해서 이제 그 500톤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가총액은 수조가 예상됩니다. 현재 그레이디언트가 약 지분이 이제 18%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약 2,500억에 불과합니다. 전고체 전지 업체들의 개발 타임라인을 봐더라도 2027년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가격이 현재는 굉장히 이제 7배, 8배 비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대규모로 설비 투자가 되고 규모 경제에 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전지가 대중화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가격도 이제 전고체지 가격도 130에서 160 정도까지 빠진다고 그러면은 거의 이제 리튬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35년, 2040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화 리튬 제조를 이제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정색 케미칼, 네이크 테크놀로지를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전지를 제조하는 양극재를 제조하는 솔리드 파워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는 배터리 셀이죠. 전고체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데 삼성 SDI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레디언트는 인터파크 트리플 지분을 24.6% 가지고 있습니다. 야놀자가 상장 예정입니다. 야놀자의 매출의 약 3분의 1이 인터파크 트리플이 발생입니다. 즉 자회사에서 발생하죠. 그리고 야놀자의 중심 매출이 이제 그 여행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호텔 뭐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인터파크 트리플 부분에서 나오는데, 야놀자가 시가총액이 만약에 15조에서 20조까지 간다 그러면 인터파크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약 5조에서 6조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인터파크 트리플 지분을 24.6%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그레디언트 지분 가치도 1조 이상 예상합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소재 황화리튬 국내 1위 생산량이죠. 2027년 기준했을 때 정색 케미칼의 IPO가 된다 그러면은 지분이 17.94%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2조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를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와 테라펙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국내 최초의 오가노이드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가노이드는 상당히 이제 특이한데, 여기는 이제 인공 장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신약 개발할 수 있는데, AI도 이제 같이 이제 동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의 이제 그 자회사는 안영캐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200 이상 나는 회사인데, 연세대가 이제 그 49%, 아이마켓 코리아가 50%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이덴트 손자회사죠. 아이마켓 코리아 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현금성 자산, 유무형 자산 해가지고 막 1조, 그 다음에 바이오 부분이 1조, 정석행만이 2조, 인터파크가 1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약 5조 정도의 그레디언트에 이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시가총액 2천억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소한 미래의 어떤 그 자산 가치에 뭐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현재 이제 그 주가보다는 더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참가로 이제 그 바이오 부분의 오가노이드 이제 그 개발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는 많이 알려지는 않지만은 사이토젠과 닥터노이와 바이오테, 스트랜드 테라퓨틱스, 휴레이 포지티브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각각 이제 우려 쪽의 전문 분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차세대 MRI 치료법도 있고, 또 오가노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정밀 엄매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 종양세포 기반 오가노이드 제작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현재 이제 그 초기 단계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 케미칼이 작년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 어떤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186억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레디언트는 38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색 케미칼이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2027년도까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2027년도에는 이제 500톤 정도 양산된다고 그러면은 매출이 2,500억, 2035년도에는 증설한을 가정했을 때 매출액은 6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그 2019년부터 개발을 했는데 2022년도에 1차 데모, 2023년도에 2차 데모가 됐고 2023년도에 이제 500톤에 대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이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2026년 이전에 기업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2020년도에 보면은 매출은 크게 성장은 없습니다. 800억대이고 주로 이제 도로에 우리가 보면은 도료가 있습니다. 차선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이런 도료라든지 각종 건축 자재 일반 많이 들어가는 페인트입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페인트는 국내 이제 50% 60% 점유하는 1위 기업입니다. 크게 성장은 못했는데 이런 그 황화리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굉장히 성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35년도에는 황화리튬과 도료와 기타 해가지고 1조 정도 매출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현재 액면가가 5,000원인데 300만 주 기준 봤을 때 이제 그 IPO가 된다고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뭐 1조 2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야놀자 부분을 보면은 야놀자가 이제 현재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에서 IPO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뭐 성공하면은 15조에서 20조 정도 될 것으로 이제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뱅크가 2년 전에 이제 10조일 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5조와 20조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인터파크 트리플 부분이 야놀자 매출의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지분 가치는 1조 이상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인터파크 트리플 부분의
그 지분 나머지를 현금으로 이제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장기적 주식으로 이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놀자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면 단순 참고 자료입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선을 정하고 투자에 관심 있다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한번 매수할 것을 이제 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